첫 경기 양키 대 휴지예요. 근데 양키스 선발은 간만에 네스터 코르테스가 올라왔습니다. 코르테스가 올 시즌 초반에는 선발로 나오다가 한 11경기 정도 던지고 언제 나갔더라? 5월달까지만 던지고 6월부터는 쭉 쉬고 지금 2달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거 어깨 부상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즌 초반에 계속 안 좋았죠. 5.16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 마이너에서 지금 한 최근 2경기 2.1이닝 1실점 4이닝 무실점 그래갖고 1.42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는 왔는데 사실 준비가 잘 된 건지는 좀 감이 안 잡히네요 이게. 어쨌든 일단 간만에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한 코르테스고 그 저기 누구지? 그 퍼펙트 했던 투수 있잖아요. 도밍고 에르만이 그 알코올 중독 무슨 치료 프로그램 들어간다고 이제 올 시즌 아웃이래요. 참 가짜는 이유로 걔가 나가고 이렇게 코르테스가 복귀를 했는데 일단 코르테스가 그 양키스 친구들한테 좀 약한 편입니다. 그 상대 방어율은 8.66 그리고 그 휴스턴 친구들한테 코르테스가 이제 좀 여태 좀 쌓아온 그 타율 있죠. 피안 타율 그게 3할이에요. 3할. 지금 휴스턴 애들한테 3할 정도로 쳐맞고 있다. 코르테스가.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벌랜더는 참 기록이 괜찮죠. 일단은 제가 한번 적어드리면은 벌랜더의 최근 기록 최근 7경기에서 41.1이닝 이닝도 꽤 괜찮게 먹고 방어율이 1.49 굉장히 잘하고 있죠. 거기다가 뭐 홈런도 적고 다만 볼넷은 조금 많은 모습 이런 게 보이고 후반기 지금 이제 4경기 때 했잖아요. 4경기 맞나? 예, 4경기. 후반기 4경기 동안 피안타가 12개밖에 안 돼요. 그냥 경기당 한 3개의 피안타밖에 안 먹고 있다. 이 정도면은 뭐 작년 포스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만 뭐 벌랜더가 지금 포신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아지고는 했는데 그래도 여태 보여준 모습으로는 조금 초중반에 안 좋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살아난 모습이더라.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이 갑작스럽게 다시 로테이션에 합류한 코르테스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 좀 고전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또 양키 빠따가 좀 침묵하는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은 양키 먼저 빠따 적어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타율 27등으로 좀 부진하고 이게 좀 올라올 기미가 별로 안 보이죠. 반면에 휴지 같은 경우는 타율도 8등, OPS도 9등. 비록 OPS는 그 후반기 초반에는 막 엄청 높았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벌랜더의 위용도 그렇고 그냥 양키가 딱히 믿을 만한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어제 뭐 리조 얘기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양키 빠따가 물론 저지는 돌아왔지만은 다른 타자들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팀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저런 것들로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휴지승이 매우 좋아 보이긴 해요. 휴지성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1.59 정도 줬으면은 이거는 휴스턴 충분히 갈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더 나아가 휴지 마인까지도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휴지승이 휴지 마인 정도 보고 어느 번은 뭐 따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르테스가 이제 갓 올라와서 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벌랜더만 많이 믿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경기 한번 갈 텐데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 어제 그냥 뭐 체급으로 이렇게 찍어 눌러버렸죠. 체급으로 그냥 찍어 눌렀는데 템파가 내일도 비슷할 거라고 사실 생각은 합니다. 디트로이트 선발 테릭 스쿠발인데 뭐 제가 맨날 뭐 디트로이트가 4명의 영건들을 기른다. 스쿠발, 케이시 마이즈 어제 나왔던 리즈 올슨, 맷 매닝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쿠발은 좌완에다가 굉장히 빠른 이런 속구를 보이고 있다. 그래갖고 포텐셜이 저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뭐 포텐셜이 높으면 뭐 하겠어. 일단은 지금 좀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랄까 좀 긴 이닝을 소화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좀 투구수 제한이 있는지 최근 경기에서 전부 다 89 정도밖에 안 던지고 있다. 69, 69, 89, 89 이런 식으로 좀 투구에 제한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일 잘 던진다고 해도 막 7이닝 이상 던지 뭐 그럴 사이즈는 잘 안 보이고 후반기에 지금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테릭 스쿠발이 이제 복귀한 지 한 5경기 정도 됐는데 그 5경기 중에 이제 한 후반기 3경기 이렇게 보면은 스쿠발 후반기 13.2이닝 동안 7.24로
상당히 많은 이런 피홈런 피안타를 허용하고 있다 점수들이랑. 지금 올 시즌 그래도 빵피 홈런이긴 해요. 빵피 홈런. 이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템파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에런 서발레의 존재입니다. 에런 시발레. 에런 시발레. 예. 저는 시발레가 아주 굉장한 꿀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클리블랜드에서 성적도 괜찮았고 올 시즌 2.34로 아주 훌륭하고, 사실 저는 클리블랜드가 시발레를 왜 템파에 팔았을까 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물론 강력한 스터프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올 시즌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그 뭐 이닝 뭐 좀 리그 올 시즌 데뷔 자체를 조금 늦게 했어요. 4월 달에 좀 던졌다가 5월을 아예 통으로 쉬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로테이션 합류했는데 6월 달이랑 7월 달에 엄청 잘했죠. 그렇다고 4월 달에 못한 것도 아니었고, 보시다시피 최근 이제 6경기 동안 1.45 피홈런 1개, OPS가 458입니다. 엄청 낮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냥 잘 틈을 안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디트 상대로도 2할 1푼 3리로 꽤 뭐 디트로이트 현재 로스터 애들 상대로 2할 1푼 3리로 괜찮았었고, 여러 가지로 템파베이가 선발 투수로도 크게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빠따 같은 거 보면은 디트로이트는 지금 OPS 28등이죠. 점점 이제 후반기가 가면 갈수록 더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 물론 뭐 빠따상으로 뭐 라일리 그린, 뭐 토켈슨, 뭐 좀 유망한 애들이 있긴 한데, 뭐 캐리 카펜터라든지 막 있긴 한데, 근데 아직 디트는 지금 당장보다는 내일이나 모레를 바라보는 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에런 서발레가 많이 막아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전부 디트가 템파가 4번 만났는데 4번 다 마인으로 부셨어요. 맞대결이 올 마인이었다 템파가. 그리고 내일 또 사실 이 정도 선발 차이라면은 못할 게 없어 보이는데. 네. 딱히 이거는 템파가 고꾸라질 각이 잘 안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꽤 많은 안타나 뭐 이렇게 쳐주면서 시원시원한 경기 했었고, 이 경기는 템파 승에 템파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템파 승이 1.51인데 템파 마인이 1.87이면은 솔직히 마헨 리스크 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냥 템파 승만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맞대결 전부 올 마인이었고, 여러 가지로 뭐 마인을 갈 만한 건덕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예측을 하도록 하고, 어노버는 이 경기는 아까 그 벌렌더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벌렌더가 털릴 각이 안 보이시지, 저도 에런 서발레가 딱히 털릴 각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노버는 그냥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둘 중에 한 명이, 왜냐 반대편에 코르테스나 스쿠발이 털릴 확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바를 갈 만도 한데, 오히려 벌렌더나 시발레를 공략을 못 해가지고 오바 가면은 왠지 점수가 그만큼 안 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다음으로 이제 시카고 컵스 대 애틀랜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양 팀 다 그 OPS 1, 2등 팀들 뭐 이렇게 붙는다고 여러 번 제가 얘기를 강조를 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시카고 컵스가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죠. 컵스가 힘을 못 쓰는데 내일도 좀 힘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브라이스 엘더가 그래도 최근에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브라이스 엘더, 애틀 선발 브라이스 엘더가 방어율 3.18인데 얘가 전반기 제일 마지막 경기 템파전에서 엄청 죽을 썼거든요. 템파전에 3.1이닝 7실점, 그리고 이어진 후반기 첫 경기에서 2.2이닝 7실점으로 되게 부진했는데, 그 두 경기가 만약에 뭐 그 정도 실점을 안 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아마 2점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에 도전하는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무튼 그런 안 좋았던 이 시기들 잠깐 이게 거치고 나서는 지금 다시 또 폼을 찾았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제가 적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방금 말씀드린 걸 좀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71에서 2.08로 많이 호전했다. 그리고 뭐 얘는 뭐 다들 제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땅볼 투수고 54.2%에 달하는. 그리고 뭐 포신 패스트볼, 작년에 비해서 이제 포신 패스트볼 그 피안타율이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엄청 신경 쓸 요소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번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신 패스트볼의 피안타율 어디 갔냐? 여기서 볼게요.
작년에는 포신 페스티벌이 1할 6분 1리 뭐 일단은 근데 보시다시피 많이 던지진 않았어요. 162회니까 뭐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1할 6분 1리로 포심이 잘 먹혀들었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렇게 3할 4푼까지 쳐맞으면서 포심이 썩 그렇게 좋은 뭐랄까 좋은 구종감은 아니었다. 뭐 그냥 그 정도만.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부진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뭐 다시 뭐 투심 비중을 늘렸는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엘더는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 해보고 반대편에 이제 컵스 애들은 내일 이제 하비에르 아사드가 선발로 나와 있는데 얘가 사실 선발 자원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아사드가 최근에는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카고 컵스 선발. 7월달에 19.1이닝에 0.47인데 왜 19.1이닝이냐면은 얘가 그 7월달에 소화한 이닝이 15.2이닝이에요. 그러니까 15.2이닝, 7월달 이후로다. 7월달 이후로 8월까지 해가지고 0.47로 잘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7월달에 7경기 나와서 15.2이닝. 그러니까 얘가 좀 패전 처리용이나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경기에서 얘를 써보는 느낌? 왜냐면 얘 작년에도 좀 후반기에 이제 좀 데뷔하고 뭐 그랬던 친구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닝 투하지도 않았고 좀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용한 선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타이트한 승부 좀 제대로 평가를 이렇게 받을 만한 무대를 아직 좀 경험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 이 아사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4월 달에 9.82 뭐 이랬었는데 그리고 5월 달은 조금 괜찮았고 2.5로 그 다음에 6월 달에 다시 5.00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시즌 내내 좀 중요도가 있는 불펜도 아니었고 막 승리 투수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꽤나 기능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투수다. 그래가지고 내일도 아마 한 오프너로서 한 2, 3이닝 정도 던지고 뭐 웨스네스키가 올라온다든지 뭐 이럴 텐데 왜냐면 원래 선발이 웨스네스키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웨스네스키도 조사해온 거를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은 웨스네스키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컵스 친구들입니다. 컵스 내일 이제 컵스 선발이 아사드 그 이후에 뭐 웨스네스키가 던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잘 풀리면은 메리웨더 나오고 알조레이 나오고 뭐 이렇게 가겠죠. 웨스네스키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마 내일 불펜 두 번째 투수로 나올 게 유력을 한데 올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와서 한 50이닝 동안 5.33으로 안 좋다가 그 이후에 불펜 전환을 해가지고 14이닝 동안 1.93이요. 그러니까 최근 아사드나 웨스네스키나 이 불펜으로서 활용도는 꽤 괜찮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그냥 이런 지표만 봤을 때는 언더를 조금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틀이 최근에 빠따가 워낙에 지금 장난 아닌데다가 컵스가 지금 힘을 별로 못 쓰고 있잖아요, 형님들. 먼저 컵스 빠따 먼저 얘기 한번 하면서 비록 지금 이제 OPS 1등이긴 한데 이제 또 OPS 9 할 때도 깨지고 그 타율 3 할 때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애틀과의 이런 일전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컵스다. 많은 점들을 잃어버린 컵스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홈런 페이스도 별로 막 7홈런, 5홈런 치다가 신시내티와의 맞경기 그리고 애틀랜타와의 첫 경기에서 빵홈런 7안타, 4안타 이렇게 좀 빠따가 많이 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애틀 같은 경우는 최근 두 경기에서 12안타, 11안타 그리고 매 경기 3홈런씩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지표상으로는 이거 그냥 애틀 승에 애틀 마인까지도 보고 왜냐면 애틀 승도 또 배당이 좋아요. 그냥 맨 위에 있는 세 경기다 그 원정팀 정배 원정팀 마인까지 볼만한 그런 경기다. 애틀 승에 애틀 마인까지 보고 다만 이런 시카고 컵스의 불펜 데이가 조금 호투를 할 거라고 보면은 언더까지도 내다볼 만은 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틀이 벌써 홈런이 40개입니다, 형들 후반기에만. 이런 홈런 페이스가 워낙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애틀랜타는 존중을 해줘야죠. 다만 내일 그리고 양팀 다 내일 보시면은 컨디션 OPS 상으로 저는 맨날 말했어요. 애틀랜타는 낮 경기에 좀 약하다. 근데 시카고 컵스도 낮 경기에 안 좋은 편.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한 번 또 언더를 한 번 더 가볼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경기인가?
텍사스 대 마이애미 경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텍사스는 내일 존 그레이가 간만에 또 선발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제 그 소리아노라는 친구가 등판을 하게 될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레이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레이가 최근에 많이 안 좋죠. 근데 직전 경기를 좀 쉬었다 뭐 이런 거는 변수로 있긴 해요. 적어드리면은 이게 뭐냐, 존 그레이가 최근 7경기에서는 34.2이닝 동안 6.49로 이닝도 5이닝보다 못하고 있고 방어율도 되게 높다. 피홈런도 4방. 근데 그전 6경기 한창 좋았을 때를 보면은 존 그레이가 한창 좋았을 때는 6경기에서 평균 7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0.84로 아주 훌륭한 경기를 하더라. 이렇게 좀 극명한 차이가 나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존 그레이가 요즘에 못하는구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최근에는 존 그레이가 많이 부진한 상태고, 얘가 7월 25일날 마지막 등판을 하고 아마 7월 말일 31일 때 등판을 하거나 뭐 한번 이렇게 8월 초에 등판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른 상태예요. 한번. 그래서 한번 쉬고 온 존 그레이의 상태가 어떨까 뭐 이런 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존 그레이가 올 시즌 3.66으로 여태 뭐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으니까 좀 안 좋았다가 한번 쉬고 오고 이제 슬슬 또 한번 6이닝 1실점 2실점 이렇게 좀 잘 버텨줄 그 순서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점들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소리아노라면은 아마 이 친구도 그 오프너 이후에 불펜데이 한 두 번째 투수로 나오는 원래 그런 선수인데, 어쨌든 마이애미는 내일 불펜데이란 소리니까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 불펜데이. 마이애미의 불펜데이는 이렇게 됩니다. 4대5, 10대9 여기 중에서 근데 그 4대5 경기 있죠. 4대5 경기 그게 7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불펜데이를 마지막으로 돌렸던 게 7월 17일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데이터들이 약간은 좀 무색해지는 그런 면모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좀 이렇게 지는 경기가 좀 많았었고, 좀 뭐 어느버 같은 것도 띄엄띄엄이라서 좀 파악하기 힘든 편입니다. 아마 소리아노 던지고 뭐 이렇게 애초에 선발로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뭐 라이언 웨더스 나오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의 마이애미가 이 불펜데이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영입도 많이 했는데 샌디에이고에서 데려온 웨더스도 있고 또 누구였지? 매치에서 데려온 데이빗 로버슨도 있는데 둘 다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지금 기존의 마이애미 불펜 자원들도 좀 의심이 가는 판에 뭐 오컬트라든지 마이애미 불펜 뭐 소모도 같은 거만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소모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호르헤 로페즈도 데려왔지 참 미네소타에서. 이게 많이 데려왔는데, 데려오긴 많이 데려왔는데 뭔가 쓰잘데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마이애미 불펜이 최근엔 좀 경쟁력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거를 한번 보면요. 어디 갔어? 마이애미 불펜 후반기 마이애미 불펜 후반기 마이애미 불펜이 4.27가 지금 올 시즌 전체로 따지면 마이애미 불펜 방어율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마이애미 불펜이 올 시즌에는 4.12. 그러니까 후반기나 뭐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비슷비슷하다. 그냥 뭐 이 경기는 뭐 존 그레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안 요소는 좀 있어요. 존 그레이도 한 번 거르고 최근에 못하다가 한 번 거르고 온 경기니까 딱히 뭔가 많이 끌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마이애미 불펜데이도 믿기가 힘들어. 근데 빠따 상태 같은 거 보면은 마이애미가 워낙에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보시면은 텍사스는 타율 6위에 OPS 5등으로 좀 수렴하는 반면, 마이애미는 그 타율이 10등인데 OPS가 25등이에요. 25등. 뭐 맨날 말하지만 홈런 부족하고 볼넷 적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두 경기도 홈런 하나, 볼넷 하나씩 이렇게밖에 못 챙겨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4경기 정도에서 10개의 홈런을 까고 있다.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 경기도 어제랑 비슷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텍사스 승에 근데 그레이도 조금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전 이 경기 오바도 조금 볼만하다고 보거든요. 이 경기는 이제 앞선 경기들에 비하면 그래도 언오버가 조금 더 땡기는 경기. 존 그레이가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애미도 보시다시피 불펜데이 꽤나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저는 오바가 오히려 땡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토론토. 어제 이제 상대 전적 7대 0을 허물고 토론토가 1승을 챙겼죠. 그래서 토론토가 지금 이제 상대 전적 1대 7,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상대로 9승 23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토론토의 나름대로 믿을만한 선발인 베리오스가 나오는 경기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기 보스턴 선발이 아마 닉 피베타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피베타가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베타 먼저 얘기를 하면은, 피베타가 최근 들어서 이게 6경기가 5경기인가 모르겠네. 근데 요즘에 하는 거면 아마 5경기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닝도 길게 먹고. 피베타가 형님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얘가 올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올 때는 40이닝 동안 6.30, 그러니까 되게 못했었죠.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너 불펜으로 꺼져 이래가지고 불펜에서 16.2이닝 동안 2.16으로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요새 좀 감 좀 잡았네 하고선 다시 좀 긴 이닝을 맡겨요. 그 뭐 오프너 이후에 나오는 한 5, 6이닝 던지는 그런 선발이라든지 그렇게 던졌는데, 보니까 6경기 맞네. 7경기인가? 무튼간에 최근에 긴 이닝을 맡겨줄수록 피베타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더라. 31.2이닝에 2.27. 직전 등판에서는 7이닝 이상을 소화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지금의 피베타는 작년에 그런 뭐랄까 피바다라고 놀림받던 그런 모습이랑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한 지 꽤 됐다. 6월달부터는 상당히 좀 솔리드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6월 이후로 뭉뚱그려 봐도 2.08이에요. 6월 이후로 뭐 불펜데이 이런 거, 불펜으로 투입된 거 전부 다 합해도 피베타가 6월 이후에 2.08 아주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전 피베타는 이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오스도 좀 얘기를 하면요, 베리오스도 최근에 좋아요. 윤대엽님 어서 오시고요. 베리오스가 7월 달에 29.1이닝 동안 1.84, 그리고 피홈런도 하나밖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제 좀 양팀의 타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서로 그냥 뭐 투수 칭찬밖에 없고, 피베타도 최근에 잘하고 베리오스도 요즘에 좀 뭐 흠잡을 때가 별로 없이 잘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 언더 예상을 해요. 근데 다만 또 보스턴 홈구장이다 뭐 이런 건 있죠. 보스턴이 홈보스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홈보스턴이 올 시즌 타율이 2할 9푼 1리, 원정에서는 2할 3푼 5리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스턴이 근데 홈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토론토와의 일전에서는 별로 못했단 말이에요. 6안타밖에 못 쳤고, 물론 홈런을 2방을 까긴 했는데 오히려 토론토가 홈런을 5방을 까더라. 그래서 7대3 경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어제 이제 선발 누구였지? 보스턴 대 팩스턴 대 마노아. 저는 이 경기는 뭐 팩스턴이 뭐 그래도 홈에서는 좀 털린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일단 털렸고, 다만 최근에 일단 안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팩스턴이 잘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었다는 거고, 마노아는 뭐 볼넷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다고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마노아는 저의 이런 뭐랄까 예상과는 다르게 되게 호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래서 마노아나 팩스턴이나 뭔가 이렇게 캥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피베타나 베리오스는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언더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 언더를 예상을 하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한 번 더 보스턴 빠따 믿어보고 싶기는 해. 홈보스턴은 먼저 보스턴 빠따 먼저 말을 하면은 타율 11등, OPS 12등입니다. 뭐 홈런이나 볼넷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고, 토론토도 타율 뭐 4리밖에 차이 안 나는데 9등. 제가 맨날 말하지만 뭐 2할 5푼대 후반에서 2할 6푼대까지 되게 많은 팀들이 막 분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토론토가 확연하게 더 많은 볼넷을 얻는 게 눈에 띄죠. 다만 이제 내일 보스턴 같은 경우는 홈 낮 경기에 이렇게 강력한 빠따를 보여주고 있더라. 아마 어제는 홈 밤 경기 아니었나? 홈 밤 경기 때도 강하네. 자, 뭐 무튼 뭐 보스턴은 그래서 홈 낮 경기에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줄 텐데, 일단은 어제도 홈 밤 경기에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 좋았는데 별로 잘 치진 못했다. 여러 가지로 그냥 보스턴 승을 보기에도 뭔가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통 승을 보기는 하지만은 그냥 언더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해 보도록 할게요.
보스턴 승과 언더를 보는데 언더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하겠다.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신시내티 대 워싱턴이었나? 네. 신시내티는 제가 그렇게 물고 빨던 에벗이 나오죠. 근데 에벗이 직전 경기는 한번 털렸더라. 그래서 한번 꺾일만도 한데 일단은 내일 또 홈으로 돌아오고 하니까 올 시즌에 그래도 원정에서는 2번 정도 털렸는데 홈에서는 아직까지 털린 적이 없거든요. 뭐 에버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원정보다 홈에서 강한 원정 3.16, 홈에서는 1.60으로 좋고 홈에서는 이제 피안타도 줄어들고 삼진도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에번 얘기를 하면서 WHIP랑 피안타율 1등이라고 했는데 이제 에벗이 이렇게 피안타율 3등 그리고 WHIP 5등으로 이렇게 좀 밀려났습니다. 직전 경기에 좀 털리면서. 그러니까 한 번 털렸어도 여전히 리그에서 손꼽힐 만큼 좋은 선수라는 거예요. 선발감으로는. 이런 얘기도 한번 일단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에벗 같은 경우는 좀 좌타자 상대로 강한 면모가 또 있고요.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한번 볼까? 에벗 확인 한번 하고 말씀드릴게요. 또 뭐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닌데 내일 근데 워싱턴도 좌타자들이 꽤 있어요. 오늘 엄청 많은 안타를 때려놨던 아니구나. 워싱턴 같은 경우도 CJ 에이브람스라든지 뭐 저기 뭐지 카이버트 루이즈도 저는 좌타자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누구였지? 도미닉 스미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좌타자들도 꽤 있는 편이고 에벗이 올 시즌에 좌타자 상대로 1할 8푼 8리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1할 8푼 8리면 우타자랑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다. 뭐 어쨌든 에벗에 대한 칭찬을 좀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조안 아돈.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 아돈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싱턴에서 아돈이 나온다. 이거는 거의 패트릭 코빈 등판이랑 동급이었어요. 작년만 해도. 워싱턴에서 아돈이 등판한다? 와 이거 저기 워싱턴 내일 줘 터지는 날이구나. 원래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일단은 올 시즌에 2번 정도 등판을 했는데 2번 정도 등판을 했는데 7월달 이제 초반 7월달 초반에 2번 나와서 3이닝 3실점 2이닝 무실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시즌 이제 데뷔할 냄새만 맡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이너 성적 마이너에서는 6이닝 무실점 그리고 5이닝 4실점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나쁘지 않은 그런 걸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그냥 작년에 이어가던 그런 기운들을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해요. 아돈 나온다? 내일 워싱턴 줘 털리는 날이구나. 작년에 뭐 공식 같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경기 신시 승의 신시 마인 그리고 신시 승의 신시 마인은 어제랑 똑같이 봅니다. 어제 근데 애쉬 크래프트가 8이닝 소화를 욕심내다가 홈런 맞고선 줘 터졌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피를 봤는데 그냥 욕심 안 냈으면은 그렇게 2실점 안 했으면은 마인 쉽게 가는 거였는데 무튼 이런 신시내티 빠따들이 못 쳐줄 가능성까지 해가지고 저는 언더도 한번 주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가 이제 어제 아마 코빈이었죠. 코빈도 제대로 못 털고 뭐 애쉬 크래프트는 잘 버텨줬는데 8이닝 3실점이면은 사실 잘한 거긴 하지만 살짝 아쉽죠. 근데 왠지 뭐 내일 에벗은 그렇게까지 많은 이닝은 던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신시내티 빠따를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답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신시 빠따가 오늘도 7안타에 3홈런 치고도 3점밖에 못 내고 여러 가지로 요새 최근에 홈런은 좀 많이 있는데 뭔가 이 빠따의 기운을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 자, 먼저 신시 빠따 얘기를 하면요. 신시 빠따는 타율 24등에 그 OPS는 17등. 보시면은 홈런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워싱 같은 경우는 홈런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볼넷은 조금 나은 수준. 그래서 빠따상으로는 신시내티가 더 우위라고 봐야 되는데요. 신시내티가 지금 4연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쌓였으면 저는 한 번쯤은 신시가 이길 때라고 보는데 근데 신시내티 강승이 배당이 너무 맛이 없어요. 1.36밖에 안 돼. 4연패 중인 팀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후반기에 쪽 좋지도 않은데
신시내티가 장승 배당 1.36이면 사실 별로 맛이 없고, 이 경기는 그냥 뭐랄까 그냥 일반승 보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시거나 언오버로 그냥 저처럼 언더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이 너무 별로여서. 마엔을 가면 또 오늘처럼 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는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면서 언더를 주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필라델피아 대 켄자. 요즘에 저랑 필라랑 4대가 좀 안 맞아요. 뭔가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빠따가 별로니까 내일 못하겠지 했더니 그래서 어제 언더 봤었나? 어제 뭐 봤지? 필라델피아 경기. 필라델피아 경기 언더 봤는데 오바가 나버렸죠. 에러 누라도 줘 터지고. 자, 어쨌든 내일 필라델피아는요, 그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선발로 나오고, 켄자는 알렉 마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전 선발 차이가 또 명확하다고 보기는 봐요. 근데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배당이 너무 별로더라. 이것도 뭐 신시내티만큼은 아닌데 배당이 많이 별로다. 산체스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얘가 최근에 되게 잘하죠. 산체스가 제가 좋아하는 땅볼 투수입니다. 땅볼 유도율이 올 시즌 56.8%. 그리고 볼넷이 좀 적은 편. 올 시즌 47.1이닝 동안 볼넷 4개. 이런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여러 가지 면모에서 땅볼 유도율이 56.8%. 그래서 뭐 47.1이닝 동안 피홈런이 7개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안타를 많이 안 맞는 친구고, 43이닝 8경기 43이닝 동안 2.30으로 그냥 최근에, 사실 뭐 최근도 아니고 그냥 되게 잘하고 있어요. 올 시즌에 폼이 좋은 편이고, 반대편에 있는 켄자의 알렉 마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지금 6경기째 등판을 했는데, 제가 쭉 적어드리면은 켄자 선발 마쉬 24이닝 동안 삼진을 28개 잡아가지고 잘 잡았는데, 보니까 볼넷도 많고 피홈런도 많고 6.75로 엄청 방어율이 높다. 좀 이제 그 선발로 한 4경기 나오고 5경기 나오고, 그 마지막 선발 때 좀 못해가지고 이제 얘를 조금 이닝을 줄일 생각인가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켄자가 불펜데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와 있는 스탯상으로는 알렉 마쉬는 좀 아직까지는 이게 빅리그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다. 홈런이 되게 많고 볼넷도 많다 보니까 대량 실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점들이 눈에 띄고요. 일단은 양 팀의 빠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갑자기 좀 오바를 냈어요. 간만에. 얘가 좀 최근에 오바가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는 그 시즌 전체로 보면은 OPS가 한 12에서 12등 이 사이였는데, 지금 후반기에는 24등으로 쳐져 있더라. 타율도 그렇고 뭐 OPS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 볼넷만 엄청 많다. 근데 내일 또 이 마쉬가 볼넷을 꽤 많이 주는 선수다 보니까 볼넷 같은 측면에서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예. 반대로 이제 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타율이 되게 높습니다. 2할 6푼 9리로 엄청 높고, 리그 전체 4등에다가 그 켄자 OPS도 13등. 얘네는 홈런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볼넷이 너무 적다. 지금 보시면은 켄자스시티 볼넷이 35개고 필라델피아가 87개거든요. 차이가 엄청 심하죠. 좀 이런 편인데, 저는 지금 이 켄자가 7연승을 달리고 있긴 한데, 이 내일은 선발 차이도 너무 심하고, 왜냐면 어제 놀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랄까, 놀라가 올 시즌에 그냥 여러 가지 등판에서 별로 못했다는 그런 건 있었잖아요. 놀라가 좀 부진한 상황에 있다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도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산체스는 잘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네. 이 경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는 필라델피아 승사이드라고 보는데 배당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좀 이거는 용기 있으신 분들은 켄자 프렌에 가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빠따 믿고. 켄자가 지금 3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에다가 7연승을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빠따 면에서는 지금 필라델피아한테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는 그 켄자 선발도 알렉 마쉬, 이 신인급 투수에다가 지표도 좋지가 않고, 지금 크리스토퍼 산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30으로 잘 막아주고, 뭐 여러 가지로 땅볼 요도 좋다 보니까 켄자의 이런 안타 세를 조금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는 원래는 필라승 쪽을 봤는데, 이거는 그냥 패스가 맞는 것 같아요. 필라승이 배당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마인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볼티 대 매치인데요. 뭐 볼티 매치는 제가 어제도 그냥 체급으로 볼티가 찍어 누를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 내일도 비슷하게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볼티 선발이 그 깁슨인데 어제 나왔던 딘 크레머도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뭐 크레머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필할 만한 뭐 특이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최근에 잘한다든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깁슨도 비슷해요. 내일 선발 이제 그 볼티는 깁슨인데 깁슨도 얘도 뭐 홈이나 원정 딱히 안 가리고 낮 경기 밤 경기 안 가리고 뭐 좌타자 우타자 안 가리고 그냥 무난하게 해주는데 올 시즌에 조금 잘하다가 살짝 쳐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다시 깁슨이 올라왔어요. 3경기 동안 18이닝 평균 6이닝 먹어주면서 3.00 그러니까 6이닝 2실점 정도 기대할 만하다 뭐 이런 거고 그 다만 이제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깁슨이. 근데 최근에 홈 경기들 최근 이제 홈 경기들에서는 이렇게 안 좋았었다. 최근 홈 3경기에서는 13이닝 동안 11.07 3경기 동안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내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볼티 대 매치가 시즌 버리기도 하고 타일러 맥일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뭐 정규 선발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볼티 보시는 형님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런 홈 등판에서 깁슨이 안 좋았다는 점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다만 이제 그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최근에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더라 깁슨이 뭐 이런 건 있으니까 올 시즌에 홈에서는 5.5 원정 3.95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은 좀 상기해 주시길 바라고. 타일러 메일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좀 선발로 나오다가 그 좀 이닝을 적게 먹는 선발 투수 한 5이닝 정도 길게 많이 먹어야 한 5이닝 먹는 그런 선발로 한 열 몇 경기 나왔었습니다. 열 몇 경기 나왔는데 71.1이닝 동안 5.17 타일러 맥일 적어드리면은 이닝을 적게 먹는 선발로서 71.1이닝 동안 5.17이었다. 그리고선 이제 마이너리그 2경기를 뛰고 왔어요. 최근에 이제 그 6월이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그 6월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저거 뭐야? 뭐였지? 6월 달에 마지막 등판을 하고 7월부터는 계속 이제 마이너리그에 있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27이닝 동안 8.67로 안 좋았는데 가장 최근에는 마이너리그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자마자 다시 선발로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매치가 되게 좀 던질 수도 없고 왜냐면 슈어저 팔고 뭐 벌렌더 팔고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선발이 좀 빵꾸난 상황이라서 이렇게 급하게 좀 콜업 시키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급한 땜방 선발이고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직전 이제 마이너 등판에서는 잘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최근 한 달? 이 기간 동안 27이닝에 8.67이었으니까 사실 마이너리그에서도 통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내일도 볼티 승에 볼티 마이너 봅니다. 왜냐면은 볼티나 매치나 빠따가 또이또이예요. 둘 다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한다. 특히나 매치 같은 경우는 타율 29등, OPS 27등으로 엄청 부진하고 그나마 볼티는 최근에 좀 빠따가 많이 올라와서 OPS 그래도 지금 몇 등이야? 724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OPS 16등까지는 다시 좀 올라온 모양새입니다. 한 25등까지 쳐졌다가 그래도 16등이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빠따적으로 최근에 뭐 한 그 최근 4경기에서 16안타, 7안타, 15안타, 12안타 뭐 이렇게 잘 치고 있으니까 반면에 매치 같은 경우는 8안타, 9안타, 5안타, 4안타 이런 식으로 빈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볼티 승에 볼티 마인 앞서 막 언급드렸던 아까 뭐 신시내티 경기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볼티 쪽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에요. 정배데이 중에서도 갈만한 정배데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내일 볼티 또 강력 주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슨이 그냥 홈에서 조금 털렸다는 거 이런 게 좀 껄끄럽긴 한데 그냥 마인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도록 하고 다음 경기 이제 오클 대 샘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클 대 샘프는 근데 별로 막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오클 대 샘프는 저는 내일 아마 배팅을 안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냥 샘프의 뭐 신승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가지고 온 거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오클 선발은 폴 블랙번이 예상이 되고 그 샘프는 뭐 스트리플링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폴 블랙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이거 좀 뭔가 바뀌어있네. 네, 폴 블랙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그 7월 29일이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블랙번이 좀 못하다가 다시 살아난 모양새입니다. 보시면 최근 두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2.38로 나름 잘했고 그 전에 세 경기에서는 10.03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번이 뭔가 미들맨이었다가 확 처지다가 갑자기 조금 또 살아난 그런 모양새예요. 그리고 올 시즌에 5개의 피홈런밖에 없다. 올 시즌에 54이닝 던져가지고 5피홈런이면 뭐 많이 맞았다고 보긴 좀 어렵고, 스트리플링은요 형님들 지금 그 좀 뭐랄까 스트리플링한테 약간 그 투구수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9에서 89 아까 말씀드린 스쿠발처럼 그 스트리플링한테 막 109 가까이 던지는 그런 역할을 맡기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면 얘도 복귀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투구 제한이 있는지 지금 복귀 후에는 7경기 동안 29.2이닝 좀 적은 이닝을 던지고 있죠. 평균적으로 한 4이닝 조금 넘는 수준? 평균적으로 그 정도만 맡기고 있고 가끔 이제 5, 6이닝 던질 때도 있는데 일단은 많은 이닝을 맡기지는 않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3.64로 나쁘진 않더라. 그냥 뭐 샌프란시스코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불펜 3등까지 찍었어요. 불펜 방울 3등까지 찍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스트리플링이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한 5이닝 가량 맡기고 그 이후에 뭐 점수차가 좀 많이 나면 머나야 같이 기밍 던지는 애들 맡긴 다음에 뭐 타일러 로저스 뭐 스캇 알렉산더 이런 애들 올려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뭐 도발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 같은데 일단은 상대편에 있는 폴 블랙번이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나쁜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내일 경기 언더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양팀 다 지금 빠따가 썩어 있어요. 먼저 오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OPS는 19등인데 이렇게 타율이 28등이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다들 아시겠지만 OPS나 타율이나 리그 꼴찌예요. 볼넷은 좀 많은데 뭐 홈런도 좀 적은 편이고 여러 가지로 좀 빠따 생산력이 좀 적은 두 팀에다가 양팀 선발들이나 뭐 그 투수진 운용 같은 것들이 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내일 경기 이거는 언더를 예상을 하는데 저는 아마 배팅 안 할 것 같아요 형님들. 이 경기는 뭐 그냥 혹시라도 좀 째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그냥 언더 쪽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패스일 것 같고요. 다음 경기 이제 미네소타 대 애리조나 한번 가볼게요. 미네소타 대 애리조나. 내일 미네소타는 마에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라인 넬슨이 선발 예정인데요. 이거는 조금 뭐랄까 약간 좀 미신적인 요소지만은 넬슨이 얘가 원정에서만 존나 잘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넬슨이요 형님들 최근 5경기 라인 넬슨 라인 넬슨의 최근 5경기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28.1이닝 동안 5.40 그리고 8피홈런으로 이랬었는데 최근 5경기 동안. 근데 지금 이제 원정 경기에서 엄청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만큼은 9경기 연속으로 호투를 해주고 있다. 9, 6, 54. 평균적으로 원정에서 6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1.79. 그냥 페이스가 엄청나죠. 원정에서만 왜 이럴까? 체이스 필드에 뭔가 귀신이 붙었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원정에서만큼은 계속 호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성적조차도 안 좋았던 최근 성적을 이 원정 성적으로 오히려 메꿔나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넬슨이에요. 직전 등판에서도 아마 6.2이닝 1실점인가 무실점인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원정 등판 때.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일도 아마 이 미네소타 타겟 센터에서 좀 호투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라인 넬슨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내일 마에다도 이래요. 최근 7경기 동안 2.63으로 평균적으로 한 7개 이상의 삼진 잡아내면서 피홈런도 적고 제가 뭐 마에다 얘기를 맨날 하면서 최근에 마에다를 상대하는 타자들의 타구 구질이 좋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얘기가 무색하게 엄청 잘 맞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기본적으로 언더를 예상을 드리는데 왜 미네소타랑 애리조나랑 이런 좀 상급 바따들이 붙는데 왜 언더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미네소타가요 지금 몇 경기 연속으로 좀
그 빠따가 지금 쓰레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5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 7안타, 7안타, 4안타, 7안타, 7안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 9안타, 6안타, 5안타, 6안타, 5안타. 그리고 넓게 보면 7경기째 지금 계속 한 자릿수 안타예요. 양팀 다 최근 5경기 팀 타율을 보면은 그 미네소타가 딱 2할, 2할이고 애리조나는 1할 9푼 1리 이렇게 양팀 다 빠따적으로 엄청 저조합니다. 제가 뭐 물론 스탯을 적어는 드리겠죠. 이렇게 미네소타는 올 시즌 타율 14등에다가 뭐 OPS는 7등, OPS 뭐 8할 아니냐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엄청 떨어진 거라는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그리고 애리조나는 후반기 들어서는 되게 못 치고 있다. 이게 제가 이게 표시해 놓은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형님들. 여기에 미네소타랑 애리조나가 둘 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 열흘에서 한 일주일 사이 동안 빠따가 엄청 감소를 했더라. 제가 여기다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그 OPS가 거의 한 4푼 이상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거라서 양팀 다 엄청난 이런 빠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팀들이고, 양팀 선발 둘 다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8.5 기준이면은 언더가 좀 좋아 보인다. 예. 보통 저는 이제 어제처럼 막 플렉센이랑 웨인라이트 붙는 이런 경기는 언오버를 되게 강력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오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수만 보고 강력 주장하지만은 언더는 강력 주장 안 하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나름대로 가볼만 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기입니다. 저는 막 그렇게 막 어제 플렉센 대 웨인라이트처럼 아주 좋아 보인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은 충분히 가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대 화싹. 클리블랜드 대 화싹 말씀드릴게요. 클리블랜드는 신더가드가 나오죠. 이게 갑자기 또 선발이 바뀌었던데, 원래 좀 불펜데이라고 얘기를 하더니만 갑자기 또 신더가드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호재가 아닌 게, 신더가드가 갑자기 직전 경기에서 한번 나름대로 쳤단 말이에요. 조금 나름대로 5.2이닝 1실점으로 갑자기 한 경기 잘했는데, 과연 자, 일단 신더가드는 올 시즌 초반, 신더가드가 올 시즌 초반에 그 11경기 동안 6.54로 되게 안 좋았습니다. 6.54로 11경기 동안 6.54로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6월 마지막 경기 때 3이닝 6실점 하고 그 이후로 마이너리그를 쭉 갔다 옵니다. 마이너리그 쭉 갔다 와가지고 최근 2경기, 마이너리그 최근 2경기에서 10이닝 5.40,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렇게 돼요. 신더가드. 아이고. 네,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즌 처음부터 시즌 개막하고 11경기 동안 6.54로 와, 신더가드 역시 병신 다 됐네 이러면서 놀림 받다가 마이너리그로 가요. 그러니까 뭐 부상이나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한 2달가량 정도 한 달 정도 쉬고선 한 달 반가량 쉬다가 이제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합니다. 근데 마이너리그 2번의 등판에서도 12이닝 동안 5.40으로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콜업이 되더니만은 5.1이닝 1실점, 그냥 나름대로 휴스턴 상대로도 잘했었거든요. 안타도 2번밖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드 이후에 얘가 좀 마음을 고쳐 먹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얘 코팩은 진짜 좀 신기한 애예요. 일단 코팩의 최근 7경기, 최근 7경기에서 28.2이닝 동안 5.65에 피홈런이 9개. 그냥 최근 등판에도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늘 말했어요. 코팩이 나름대로 좀 포텐셜은 있는 친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코팩이 올 시즌에 그 9이닝당 얘가 아마 그 리그 전체로 한 100이닝 이상 소화한 선발들 가운데, 왜냐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변수가 많으니까 100이닝 이상 소화한 선발들 중에 코팩이 그 볼넷 9이닝당 볼넷 개수가 5.5개, 되게 많은 거죠. 9이닝당 평균적으로 볼넷을 5.5개 주면서 볼넷 전체 1위. 그리고 홈런 같은 경우는 9이닝당 2.1개를 쳐맞는 투수로 전체 2위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면에서 각각 볼넷도 제일 많이 주고 홈런도 가장 많이 쳐맞는 투수인데, 얘가 근데 피안 타율은 2할 2푼 4리입니다. 2할 2푼 4리. 이건 뭐냐면은 좋은 쪽에서 16등,
막 그 위로 뭐 코빈 번스 이런 애들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에벗 있고 막 이런데 오타니 있고 오타니가 아마 1등이고 그런데 피안타율적인 면에서는 꽤 괜찮은 애다. 2할 2푼 4리밖에 안 된다. 다만 첫 맞는 그 상태가 첫 맞는 구종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그렇지 되게 뭐랄까 첫 맞는 구종 뭐라고 해야 돼? 홈런 많이 맞고 어쨌든 간에 홈런 많이 맞고 볼넷 많이 주는데 피안타는 자체는 잘 안 맞는다.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번쯤은 이 코팩이 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늘 생각은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정도. 워낙에 지금 너무 쳐맞다 보니까 양팀의 일단은 빠따 상태를 말씀드릴 건데 양팀 다 빠따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살짝 그러니까 조금 한번 역배라고 해야 되나? 역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언더를 생각하고 있어요. 언더. 클리블랜드나 화싹이나 지금 빠따가 굉장히 마탱이가 간 상태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랑 화싹이랑 최근 5경기 타율이 클블이 2할 6리 클블이 2할 6리에다가 홈런 4개밖에 없고 화싹 같은 경우는 어디야? 최근 5경기에서 1할 7푼 1리 홈런이 딱 한 방. 이렇기 때문에 화싹의 이런 타격이라면 신더가드조차 못 털지 않을까.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일반적으로 그 홈런이 좀 없는 팀이죠. 물론 저번처럼 한 번씩 이렇게 3방씩 몰아치는 날도 있긴 한데 클리블랜드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일 홈구장 클블 홈구장이 여기 프로그레시브 필드가 그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홈런이 안 터지는 구장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파크 팩터 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일 코팩이 그래도 조금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싹 같은 경우는 그 불펜 같은 경우를 다 팔아가지고 불펜 그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레이브먼 또 누구지? 그레이브먼 미들턴 조켈리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지금 뭐 뒷문을 견뎌줄 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 다 유망주 끌어다 쓰고 실험 삼아 해보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왠지 모르게 언더가 좀 땡기네요. 한 번씩 코팩이 한번 잘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신더가드도 직전 등판도 그렇고 클블 와서는 약간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클블 홈구장이 워낙에 홈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올 시즌 60이닝 동안 12개의 피홈런 그러니까 5이닝당 1개 골로 맞았던 신더가드가 그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는 조금 낫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언더 그리고 화싹 프렌도 살짝 보기는 봅니다. 저는 네. 화싹 프렌도 살짝은 보겠다. 양팀 다 근데 빠따가 쓰레기라서 승패는 안 건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언더 정도만.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미러키 경기인데 미러키 대 피츠버그 코빈 번스 대 베일리 폴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빈 번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굉장히 단단한 피칭 해주고 있습니다. 코빈 번스 최근 6경기 코빈 번스 다시 지금 딱 번스가 그 사이영 수상할 때 느낌이에요. 거의 보시면은 이제 6경기 39이닝 동안 47개의 삼진과 피홈런 2개밖에 안 되고 POPS가 387입니다. 그러니까 뒤지게 안 맞는 거죠. 말 그대로 커터가 주무기인 만큼 그냥 쉬운 공들을 많이 잡아내고 있고 방어율은 1.85에다가 되게 그냥 튼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반대편에 있는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근데 피츠버그가 이렇게 잘 던지고 있는 애들 종종 털어주기는 하거든요. 종종 털어주긴 하는데 일단은 뭐 코빈 번스가 피츠버그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 반대편에 있는 베일리 폴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시즌 초반엔 좀 선발 투수로 나왔습니다. 선발 탄축을 담당을 했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최근 이거 적어드려야겠다. 베일리 폴터 베일리 폴터는 이렇게 됩니다. 시즌 초반에는 5.13으로 썩 좋지 않다가 그게 너무 못하니까 마이너리그로 내렸는데 마이너리그로 내렸어요. 마이너리그 내려서 그 4이닝 2실점 4이닝 그리고 1실점 이런 식으로 2경기 동안 뭐 적은 이닝이지만은 3.38로 조금 괜찮았더라. 왜냐면은 그 존나 못하다가 얘가 5월 16일 마지막 등판 기록이에요. 5월 16일까지 등판을 하고 한 2달 반 정도를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부상도 있고 누워 있다가 이제 좀 복귀를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사실 그렇게 아주 잘하진 않았다. 4이닝 2실점, 4이닝 1실점 이렇게. 그래서 그냥 피츠버그가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봐야죠. 선발이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 팀 다 뭐 빠따 같은 것만 얘기를 드릴 텐데 그냥 어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러키나 피츠버그나 서로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빠따도 미러키가 살짝 더 낫고 선발 투수는 압도적으로 밀키 우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키 승에 밀키 마인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미러키는 한번 그거는 봐야 될 것 같네. 불펜 저기 뭐지? 불펜 소모도. 미러키가 어제도 데빈 윌리엄스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나? 안 나왔네. 그저껜가 보다. 뭐야, 나온 지 엄청 오래됐네. 데빈 윌리엄스나 뭐 페이엠스 그리고 엘비스 페게로 이런 친구들 핵심 불펜 있잖아요. 이렇게 3명. 페게로, 페이엠스, 아이고. 페게로, 페이엠스, 데빈 윌리엄스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지금 돌아간 지 벌써 이틀이 지났거든요. 내일도 혹시라도 위기 상황이면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보고 이러면은 그냥 쉽게 미러키 갈만 하겠네요. 예. 미러키 충분히 갈만하다. 번스가 막 7이닝 가까이 먹어준다면 진짜 아주 쉽겠네. 저는 이 경기 마인까지도 한번 보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까지 보겠다. 저번에도 근데 이러다가 그때도 번스 믿었다가 한번 당했는데 말이야. 워싱턴한테. 그런 일이 없기를 한번 당했으니까 이번엔 좀 먹여줘야지 번스야. 다음으로 이제 세인트루이스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지금 또 들어와준 형님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콜로라도인데 세인트루이스는 스티븐 마츠. 이거 바꿔야겠다. 잠시만요. 스티븐 마츠 그리고 콜로라도는 타이 블라크입니다. 타이 블라크라는 거는 아마도 불펜데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콜로라도는. 콜로라도 먼저 말씀드리면요. 콜로 불펜데이. 콜로라도 불펜데이가 최근에는 좀 잃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로렌스도 설리면서 안 좋은 그런 좀 실점이 많은 모습들이 있긴 했다. 다만 이 타이 블라크가 선발로 나온 경우 타이 블라크가 얘가 어디 갔어? 7월달에 총 10.1이닝 등판을 했는데 7월달에는 0.000 방향 실점이 없어요. 아예 7월달에는 실점이 아예 없는 모습의 블라크다. 그리고 직전 등판 7월 30일날 오클랜드전에서는 5이닝 무실점 3피안타 무실점으로 이렇게 긴 이닝도 한번 던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 콜로라도도 이것저것 얘도 한번 선발시켜보고 쟤도 시켜보고 지금 코너 시볼드는 아예 로테이션에 빠졌어요. 불펜으로 넘어갔는데 좀 아마 그래서 블라크한테 내일 어쩌면 긴 이닝을 맡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저기 누구야 스티븐 마츠는요 요새 잘하고 있죠. 스티븐 마츠 되게 이게 최근 한 5경기인가? 최근 5경기에서 26.2이닝 던져서 1.69 이거 28K인데 잘못 적었네. 287이 아니고 삼진 숫자가 어쨌든 한 28개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볼넷도 5개밖에 안 줬고 홈런도 2번밖에 안 쳐맞았고 얘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츠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왔을 때는 5.79로 부진해가지고 감독이 그냥 로테이션에 빼버리고 불펜으로 보냈더니만 그 불펜으로 나와서는 2.04로 나름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얘를 다시 선발로 보냈더니 감을 찾아온 만큼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 저 뭐 상대 그 블라크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이 경기는 언더를 봐요. 세인트루이스 콜로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웨인라이트 대 플렉센 진짜 올 시즌 그냥 막장 중에서도 막장 선발들 간의 대결이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쿠어스가 아니어도 9.5 기준점을 줬으면 저는 진짜 그냥 꿀단지를 줬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어제 그렇게 좋게 봤던 거고요. 근데 내일은 그래도 스티븐 마츠랑 이 타이 블라크한테는 많은 거를 기대는 안 하지만은 일단은 콜로라도 불펜데이가 또 그럴 수 있어. 어쩌면은 막 갑자기 막 시볼드 같은 새끼들 개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언더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븐 마츠한테 거는 기대가 크고 타이 블라크도 직전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긴 이닝을 잘 소화한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도 블라크가 생각보다 잘 던지네 하면은
긴 이닝을 맡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언더를 예상을 하는데 양 팀에 빠따도 말씀드릴게요. 아 플렉센이요? 플렉센이 근데 피안타는 오히려 더 맞았던데. 피안타는 오히려 더 맞았는데 10개 넘게 맞았는데도 3실점이 나쁘지는 않았죠. 플렉센이. 카즈 그리고 콜로. 카디너스는 올 시즌 그 타율 3등 타율 3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뭐 OPS는 8등이다. 시즌 초반 극초반에 막 후반기 초반에 좀 잘 치고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거고, 콜로라도는 뭐 홈런이 좀 개수가 있는 탓인지는 몰라도 이런 그 OPS는 좀 높게 찍힌다. 다만 내일 뭐 워낙에 마츠의 폼이 최근에 좋다 보니까 콜로라도한테 이 빠따적으로 거는 기대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를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샌디에고 대 다저스죠. 제가 이제 어제만 해도 계속 샌디에고는 뭐 그 다저스 상대로 올 언더였다. 뭐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다저스가 샌디 상대로 6연승 중입니다. 지금 이제 다저스가 샌디에고 상대로 지금 올 시즌에만 6연승 중이고 올 언더였는데 어제 막 8회 9회에 갑자기 오바가 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6경기 연속 언더가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다저스가 6연승은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내일 이제 샌디에고 선발이 스넬이죠. 스넬. 샌디 선발. 스넬 먼저 말씀드리면은 최근 13경기 동안 74이닝에 0.73 그냥 말 그대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지구 1선발이죠. 지금 스넬이. 다만 이 친구는 볼넷이 뒤지게 많다. 그 기록을 설명해 드리면은 홈런이 그 13경기 74이닝 동안 피홈런 2개, 2루타 4개. 그러니까 장타를 엄청 잘 맞고 있다. 잘 맞고 있다. 억제를 하고 있다. 장타를. 피안타율이 2할 6푼 5리에다가 그 OPS가 POPS가 4할 8푼 9리. 굉장히 좋은 모양새죠. 다만 볼넷이 아쉽다. 이 스넬이 올 시즌 사이언 포스를 보이고는 있는데 볼넷을요 9이닝당 볼넷 제가 아까 막 코팩이 1등이라고 했잖아요. 9이닝당 볼넷 5.5개로 코팩이 1등인데 2등이 스넬이에요. 2등이 스넬이 9이닝당 볼넷에서 5.1개를 주면서 볼넷 같은 경우는 2등이다. 그만큼 많이 주더라. 이런 점들 생각하시고 글쎄요 저는 지금의 스넬이라면은 다저스 상대로도 얼추 막을 것 같긴 해요. 막 엄청 쳐맞고 내려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상대편 야보로. 다저스가 또 하나의 괜찮은 선발을 영입을 했죠. 제가 린도 엄청 괜찮은 영입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야보로도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봐요. 야보로가 켄자에서 데려왔나 그랬는데 24.2이닝 동안 2.19 그리고 피홈런 2방 볼넷도 2개밖에 안 주는 여러 가지로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야보로는 제구가 아주 훌륭해가지고 볼넷도 잘 안 주고 기본적으로 그 저거로 승부한 선수. 야보로의 공을 쳤을 때 그 타구의 질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좋은 볼이 될 수 없는 타구를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한 선수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익시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비율, 배럴 타구 비율이 상당히 좋은 투수다. 저 시간 좀 오늘 많이 브리핑하는데 오래 안 걸렸으니까 보여드리면요.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안 나와? 라이언 야보로의 가장 큰 장점 이거죠, 이거.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형님들.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 익시트 벨로시티 그리고 하드 히트 비율, 볼넷 잘 안 주고 볼넷을 상위 2%로 안 준다. 거의 조지 커비, 애플린 이런 애들급으로 안 주고 있다. 하드 히트 비율 상위 8%, 익시트 벨로시티 억제율 상위 6% 이렇게 잘하고 있고 배럴 타구도 잘 안 주는 편이고 여러 가지로. 다만 페이스투볼 속도는 리그 최하위 수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냥 제구력 하나만큼은 진짜 뛰어나고 보더라인 피칭을 통해 좋은 타구를 잘 안 준 선수다. 그래서 이렇게 샌디에고 같이 홈런이 많은 팀 그리고 볼넷을 많이 쓰는 팀 있잖아요. 샌디에고 후반기 기록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렇게 샌디처럼 홈런 많고 볼넷 많이 주는 팀 상대로 야보로는 진짜 최적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내일 좀 다저스의 승리를 사실은 조금 보고 싶습니다. 다저스가 이렇게 역배거나 프렌을 주면은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스넬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스넬 같은 경우는 제가 볼넷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긴 이닝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 스넬이 사이영을 수상하던 시즌에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닝이 180이닝이 안 됐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이닝이 모자라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성적은 좋지만은 이렇게 이닝 소화를 적게 하는 애한테 사이영을 줘도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올 시즌 스넬도 이닝 소화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넷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볼넷이 많고 그렇다 보니 뭐랄까 자연스럽게 한 타자를 상대할 때마다 던지는 공수도 많고 그래서 이닝을 그냥 쉽게 건너뛰기도 힘들고 땅볼 투수가 아니거든요 스넬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좋은 공을 가진 거에 비해서 좋은 공을 가졌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삼진 많이 잡고 완투 완봉을 해주면 좋은데 워낙에 볼넷이 많다 보니까 한 7이닝 넘기기도 사실 버겁다. 스넬 같은 경우는 스넬의 한번 데이터 한번 가져와 보면은 올 시즌에 가장 길게 던진 이닝이 언제지 스넬이? 물론 제가 뭐 야보로를 너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올려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냥 상성상 좋아. 스넬이 올 시즌에 그 최근 제가 13경기 성적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13경기 중에 7이닝 소화한 게 딱 한 번. 7이닝 소화한 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올 시즌 전체를 봐도 7이닝 소화한 거는 딱 한 번뿐이다. 그래서 내일 스넬이 아주 긴 이닝을 소화할 것 같지는 않고 오늘도 보시면은 그 누구지 코스그로버전에 누구였더라 누가 개쳐 맞았는데 예 그쵸 뭐 당연히 볼넷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샌디에고 불펜도 지금 좀 믿기가 어렵다. 오늘 누구더라 누가 개쳐 맞았더라 샌디에고. 저는 오늘 경기 언더를 봤는데 그 새끼 때문에 이 언더가 부러졌거든요. 로버트 수아레즈 이 새끼 이거. 로버트 수아레즈, 뭐 닉 마르티네즈, 팀 힐 이런 친구들 그 불펜에도 구멍이 좀 많잖아요. 샌디에이고가 물론 뭐 코스 그루브 이어서 뭐 저희 누구야 헤이더까지 이어진 이런 라인업 자체는 괜찮지만은 그냥 샌디에이고 불펜도 은근히 구멍이 있어요. 폭발시켜주는 친구들이.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내일 경기 왠지 이 다저스랑 언더가 좀 끌리네요, 형님들. 언더에 한번 다저스 사이드를 한번 가보고 싶다. 다저스 강승은 조금 무리가 있고 다저스 프렌 정도만 예상은 다저스 프렌만 해보고 그냥 한 만원짜리 사는 거에는 다저스 승 한번 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확률이 막 높아 보진 않아요. 물론 스넬이 워낙에 좀 잘하는 투수니까 내일 그냥 거의 뭐 제가 보는 유일한 역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역배로 한번 다저스 프렌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경기는 이제 시애틀 경기는 내일 한번 패스를 하려고 해요 저는 형님들. 천사 대 시애틀은 그냥 패스할 것 같다. 뭐 테일러 앤더슨이랑 조지 커비가 붙는데 그냥 뭐 커비도 최근에 별로 못하고 있고 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최근 4경기 동안 5.14 커비답지 않은 모습이죠. 커비가 일단 얘는 볼넷 자체가 볼넷이 지금 올 시즌 1위입니다. 9이닝당 볼넷이 1개 주는 수준 9이닝당 볼넷을 하나 주는 수준으로 리그 전체 1위다. 그런 친구인데 최근에는 그냥 뭐 피안타, 피홈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커비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근데 반대편에 이제 테일러 앤더슨, 천사 선발 앤더슨 같은 경우는 얘가 4월달, 5월달, 6월달에 전부 다 5점대 방울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안 좋았는데 7월달에는 그래도 3.28 7월달에는 3.28로 갑자기 좀 좋았어요.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친구가 4월달, 5월달, 6월달에 맞았던 뭐 피안타 그리고 뭐 삼진 개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막 7월달에 갑자기 나아진 게 아니에요. 7월달에 뭐 안타를 덜 맞는다든지 오히려 7월달에 안타를 많이 맞은 편이고 24.2이닝에 29개니까 볼넷도 8개면은 지난 6월달이랑 똑같고 여러가지로 그냥 이 보이는 스탯에 비해 방어율만 낮다 이런 상태여가지고 저는 일단은 시애틀한테 내일 기회가 많이 올 것 같고 최근 시애틀에 빠따라면은 이 앤더슨 공략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신시내티 때문에 꼴았는데 저도 시애틀 승이랑 뭐 같더라. 어쨌든 다른 거고 다저스는 그냥 언더 다른 거 뭐랑 엮었지? 휴스턴이었나? 하여튼 엮인 거랑 있었는데 다저스는 꼴았어요. 무튼 이 지금의 천사 빠따와 시애틀 빠따를 생각을 하면요. 뭐야 먼저 천사 빠따
천사는 지금 13 위에 타율, OPS는 6등입니다. 보시다시피 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다. 이런 게 있고, 시애틀 같은 경우도 홈런도 적지 않고 볼넷도 꽤 많은 상태. 시애틀이 후반기에 OPS 11등으로 꽤 준수합니다. 그래서 시애틀은 최근에 빠따 상승세고, 천사는 조금 내리막 살짝 내려온 상태예요. 최근 뭐 4연패를 달리고 있는 천사기도 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일단 커비가 볼넷을 상당히 안 주는 투수인데다가 천사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볼넷인데 77개로 볼넷이 장점인데 조금 이 부분이 억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